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1월 22일, 음력으로는 1월 1일, 개묘년 설입니다. 오늘 개묘년 설을 맞이해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주제는 나이가 부끄럽지 않은 1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법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특이한 것 같아요. 매년 60갑자가 돌아가면서 그 해에 이름이 있어요. 올해는 개묘년인데 토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한 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신의 삶의 화두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에는 바로 구신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내신, 구글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토끼가 지혜의 상징이라 그러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렇지 하고 찾아봤더니 우화를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그 우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호랑이가 있었대요. 우화에는 호랑이가 나와요. 근데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나가던 나무꾼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불쌍한 거라. 그래가지고 구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호랑이가 나를 구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그네한테 얘기했대요. 구해달라고. 나그네가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나를 구해줬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느냐. 절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구해주면 은혜도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그 호랑이의 말을 딱 믿고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억울하잖아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옆에 토끼가 지나가고 있어서 호랑이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일단 소원 하나 들어줘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일단 토끼한테 물어보자.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토끼를 딱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절대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당신 일단 들어가가지고 재연해보라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재연해보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알겠다고. 그러고서 호랑이가 구덩이에 딱 들어갔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무꾼의 손을 잡고 둘이 열심히 도망을 쳤답니다. 토끼가 지혜를 상징한대요. 이런 우화들을 들어서. 근데 뭐 토끼와 거북이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지혜를 상징한다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지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토끼는 뭐니 해도 점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약, 지혜와 도약을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묘년 1년 동안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의 의미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세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1년이 된다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정체되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이 1년만큼 발전하는 것.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이다. 우리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IQ가 낮다, 원래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성장을 못해요. 중요한 점은 과거는 지금까지 그랬고 이제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키워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내 삶의 목적은, 목적지는 어느 곳인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두 번째, 그 목적에 걸맞는 준칙이에요. 준칙. 준칙이라면 기준과 규칙인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목적에 일치하는 지혜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키워드, 지혜로운 기준. 그 다음에 규칙은 그 규칙을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들을 바탕으로 삶을 도약하는 이 5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해볼게요. 자,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저승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저승에 갔다 온 사람들, 임사체험한 사람들이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은 다 시시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정말로 사소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로 시시한 삶을 살았구나. 이번 생도 아무것도 못했구나. 오히려 이번 생은 퇴보했구나. 엄청난 후회감. 만약에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법답지 못하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죽을 때 분명히 후회합니다. 야, 정말로 내가 시시하게 살았구나. 야, 정말 쓸데없었다. 왜 우리는 시시한 삶을 사냐면 정말 간단한 이유예요.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적이 있는 척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엄마가 말하는 목적 따라가고요. 친구가 말하는 목적 따라가고요. TV에서 해야 된다는 목적 따라가고요. 학교에서 배운 목적 따라가고요. 그게 내 목적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목적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나는 길 잃었다. 나는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그거 내 목적이다 라고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헤매는 사람을 꼬아내는 목적들이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계묘년 아닙니까? 묘법연화경에서는 인간, 그리고 중생, 생물, 모든 존재의 공통 목적을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대사, 유일한, 위대한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 완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완성되고 성장한 만큼 세상을 돕는 봉사의 삶입니다.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묘법연화경에서는 불자들은 반드시 궁극의 목적으로, 가장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 놓는 겁니다. 불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완성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헌신하기 위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고 사소한 것에 목을 매게 됩니다. 1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는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년 동안 어떤 단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기 목적은 공통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자 개성 있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대4인연 자기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지금 보완하고 완성해야 될 주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단기 목적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인터뷰하는데, 대중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하시대요, 누가? 앞으로의 삶은 수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사소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쉬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쉽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삶의 목적을 세우고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성장하는 삶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그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꿔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보라.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나를,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잔소리를 하자면 남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권한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일대사 인연을 추구하고 올 한 해 어떤 단기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돼야, 이게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첫걸음이 안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두 번째가 준칙을 세우는 건데, 이 준칙은 목적이 있어야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준칙이, 그 중에서도 기준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지 못 나가고 있는 건지 틀렸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시때때로 어제는 일로 가고 내일은 귀가 쓸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날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물었을 때 기준이 없으니까 자신을 판단하고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되돌아올 곳이 없죠. 우리가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되돌아올 곳 하나 없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 준칙을 세워야 돼요. 그 준칙은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목적에 걸맞는 기준과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토끼가 지혜의 상징이고 점프, 도약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를 써보면 목적에 걸맞는 지혜로운 기준을 세우려면 지혜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불교학과 학생은 뿌라지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뿌라지냐, 산스크리트 뿌라지냐인데 한자로 음역을 해가지고 바냐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혜라는 단어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구분하는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에 깨달으신 분들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지혜는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도 역시 단순해요. 이건 뭐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목적이 있어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뇌의 성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독서 좀 했다 싶으려면 몇 권 읽어야 된다고요? 이제 10,000권은 전문가고 5,000권은 읽어야 그래도 저기 앞에까지는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들어오려면 10,000권은 읽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한동안 10,000권을 읽기 위해서 도전해보자. 그게 목적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적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무슨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하고 깨달아야 지혜가 생기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명확하게 쌓으면 그래서 그게 명료해지면 그게 확고해지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생성시키는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 있어 봐요. 아무리 좌선을 해봐요. 아무리 책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없으면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전부 다 길을 잃고 쓸려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한다. 두 번째도 중요해요. 해야 하는 일인데,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쉽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마음도 못 바꾸고요. 내 몸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리고 상대방의 몸은 당연히 못 바꿔요. 세상 못 바꿔요. 그냥 포기하세요. 요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영향력 미치려고 애쓰다가 싸우다가 세상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요만큼 바꿔줄 수 있거든요. 영향력 요만큼, 쥐꼬리만큼, 쥐꼬리도 더, 이거 쥐꼬리보다 더 작고, 먼지만큼. 요만큼, 먼지만큼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거 바꿔주려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그리고 그 사람 스트레스 더 받게 하고, 그 사람 번뇌 더 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고난도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사소한 일.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쓰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을 바꾸는 일, 내 세상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 여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지혜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는 지혜가 생기기 위해 첫걸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는 쉬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거는요, 목적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아시면 돼요. 나 빼고는 아무것도 못 바꾼다.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러면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럼 어떤 용기를 내야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배기겠어도, 10년 동안 하던 악습이 있어도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규칙을 세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죠. 이걸 용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기 어렵고 못하겠고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 생각을 해보면 아우 끔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기로 결정하고 규칙 세우고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예요. 지혜를 바탕으로 규칙이 나오고 그 규칙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시작이 된다.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안 하던 거래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낯선 것에 도전해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던 것, 낯선 것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용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급성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시도해도 우리는 급성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선택하거나 편안함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롭게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규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도전하는 용기.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란 성공의 보장이 없어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시작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용기다. 우리는 지혜로운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한 기준과 규칙이 생겼다면 용기를 내서 그것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준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도약되는가? 도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부터미널에 갔는데 버스가 2대 있어요. 한 대는 산청으로 오고 한 대는 평양으로 올라가는 버스예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이 어딘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평양 가실래요? 산청 오실래요? 일단 산청 오기로 했어요. 그럼 목적지를 산청이구나.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겠죠. 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평양버스 타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되죠. 이건 뭐냐면 버스 타면 5시간 10분, 아니 3시간 10분 걸린대요. 그런데 10분 만에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버스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건 3시간 10분 만에 가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그래서 산청행 버스를 타고 그 3시간 10분을 견디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준칙을 세우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과정이에요. 도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버스 갈아탄 걸 도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도약은 평양 가는 버스가 있었고 산청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길을 헤맬 때는 아무거나 탔어. 자신의 목적지가 없을 때는요, 아무거나 탔어요. 그래서 어떤 땐 요거 타고 어떤 땐 이거 타고 거기서도 또 아무거나 타고 그래서 한반도와 세계를 아무데나 흘러가는 대로 쓸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목적이 생기고 준칙이 생기고 이것에 따른 지혜와 용기로 도전을 하면, 즉 올바로 내가 가고 싶은 그 버스를 타면 그게 바로 도약이에요. 이걸 왜 도약이라고 하는가? 평양 데려다 줄 걸 산청에 데려다 주니까. 산청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쓸려다니고 길 잃은 것 같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는 거. 이것만으로 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을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면 1년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1년 시간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법문을 들으면서 일단 버스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도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의 틀만 새롭게 디자인을 해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틀대로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숙제고 그거 말고 이 자리에서 365일을 살아드릴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마음의 틀을 바꾸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그게 도약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의 기준이 나에게는 있는가? 없다면 만들기로 다짐해 보세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정한 규칙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규칙들. 그런데 이 준칙은 절대적으로 목적이 없으면 못 만든다. 만들어봐야 허망한 이상한 말이 될 뿐이지 규칙으로서 작용을 못한다.
그렇게 목적과 준칙을 만들어서 일단 1년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어요. 자,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또 법답게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준칙을 세우는 과정을 겪기로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A4 용지 갖다 놓고 아무 말이나 막 쓰면 될까요? 아니요. 어딜 가야 되는지를 배우려면 아무거나 가가지고 돈 내고 아무 표나 끊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칭해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런 공부 과정을 초반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초반이라고 하는 건 1년을 놓고 볼 때는 1분기가 초반이죠. 그런데 남은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올해가 초반인 거예요. 남은 인생의 틀을 바꿀 때는 1년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1년의 틀을 바꿀 때는 한 달에서 3개월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결국은 이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뭐냐면 시간 투자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종종 짬이 나잖아요. 그런데 짬 나는 순간에 내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신분이 상관없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인데도 돈 생각을 계속하면 이 사람 학생 아닌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은 짬만 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나 남자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지금 상사병 걸린 이 연애하고 싶은 연애 희망자예요. 내가 말하는 삶의 목적과 내 24시간이 어느 곳에 투자되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목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분배하고 투자하는 하루의 일상의 디자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기준은요, 333이에요. 물론 333 9시간 노력 못하시고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11도 좋고 0.3, 0.3 해가지고 1시간만 해도 되죠. 시간은 자신의 시간만큼, 여유 시간만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하되 3가지 주제를 정해야 돼요. 항상. 이게 가장 입체적이고 상호 보완이 쉬운 숫자입니다. 3가지. 지금 법문 들으시는 동안 생각하셨어요? 올해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지? 멍하니 들으면 안 돼요, 아는 법부님. CPU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요. 올해는 뭘 하겠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른 내가 보완해야 되는 키워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갖춰야 되는 키워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완 자체가 아니라 아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키워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키워드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에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구분해서 점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죠. 우리는 2022년 겨울 동안 333 규칙으로 살았어요. 독서 3시간, 명상 3시간, 운동 3시간. 독서 3시간 왜 할까요? 제 기준에서 얘기하면 저는 무식하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건 원칙은 똑같아야 되지만 비유와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동안 스님이 이 정도 알면 되지. 출가해서. 이 부끄러운 생각을 너무 당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알면은 충분히 성의 있게 설명한 건데 못 알아들으면 당신 탓이야. 너무 당연하게 남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저는 무지를 탈피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3시간씩 책을 읽어요. 글 쓰고. 명상은 왜 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읽으면 쓸데없는 데다 쓰고 사소한 데다 쓰고 세상을 망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도 어렵지도 않아요. 앉아가지고요, 눈 감고 가만히 계시고 호흡만 보시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져요. 그게 바로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운동 3시간이나 하는데 운동을 왜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건강만 치면 끝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요, 체력이 없으면은요, 쓸 데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봐야 자기 건강 안 좋으면 건강에 넘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이에요. 건강. 그래서 1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년, 3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1번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체력, 활력, 건강입니다. 그래야만 마라톤을 끝까지 뛸 수 있으니까. 100m 달리기 할 때는요, 체력 분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모든 걸 쏟아부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는 안 뛰면 되니까. 그런데요, 마라톤은요, 진짜 비정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10km까지 얼마나 잘 뛰었느냐, 20km까지 얼마나 잘 뛰었느냐, 30km까지 얼마나 잘 뛰었느냐, 순위에 아무 상관없어요. 평가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42.195km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해요.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주위를 한번 꼭 돌아보세요. 젊을 때 잘 나가다가, 젊을 때 한때 능력 발휘를 잘하다가 똑똑했다가 과연 70,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 그 똑똑함과 현명함과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 분배를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주제를 정하시고 내가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키워드를 분명하게 정하신다면 그것이 그 과정에서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혜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규칙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삶에 목적과 준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1년이 그리고 전체 인생이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얘기를 했어요.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는데 고개 끄덕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드는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제가 진실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저거 너무 어렵겠다. 뛰어넘으면 저거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거보다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자리에서 볼 때. 이 자리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볼 때 그렇게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을 하나만 알려드리면 1m만 달려가 보면은요, 그 장애물들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시야에서 보면 사실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이 반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작하는 순간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1m만 가면 다 치워져요. 우리가 꼭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켜서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1년 삶을 살아내시는 개묘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딱 5초 드릴 테니까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5, 4, 3, 2, 1 그리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한 일을 지속 가능하게 잘 하셔서 1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 법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